성남의 멋 570의 빛나는 표면 아래 오래된 시간. 안녕하세요. 주버스 김하성입니다. 성남의 멋 두 번째 시간으로 성남시 공예명장 2호 장태현님을 만나봅니다. 공예명장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물건을 떠올리시나요? 화려한 자개장, 반짝이는 나전 칠기, 전시장 안에 놓인 귀한 작품 혹은 대대로 이어져 온 전통 공예품. 그런데 우리가 만난 장태현 명장님은 뜻밖에도 이런 물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도마, 김치를 썰고 생선을 손질하고 매일 물에 젓고 칼자국이 남는 바로 그 도마입니다. 그는 왜 도마를 봤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늘 보는 윗면이 아니라 물이 스며드는 도마의 옆면을 봤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영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신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화성님과 같이 방송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 오늘 성남시의 목칠 분야 공예가로 종사한 옷칠 전문가 장태현 명장님 만나 뵙고 왔습니다. 게다가 성남시 공예명장 2호이기도 하시죠. 제가 명장님께 자기소개 먼저 부탁을 드렸는데요. 어떤 전문적인 소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명장님은 아주 담백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와, 열심히 사는 사람이요? 네. 짧은 말인데 아주 묵직하게 들리네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들릴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 오칠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오지만 결국 먹고 살기 위해 일했고 또 힘든 시기를 지나 다시 기술을 붙잡았고 그 시간을 손으로 버텨온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렇게 오래 버텨온 기술이 거창한 작품에만 머문 게 아니라 우리 주방의 도마 같은 물건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가보죠. 왜 도마였을까요? 네. 명장님 작업실에서 이 도마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처음엔 그냥 '나무 도마에 오칠을 했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명장님은 이 도마의 윗면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칼질하는 면이 아니라 이 물이 스며드는 옆면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나무 도마를 쓰다 보면 상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마가 어디서부터 상하는지 물은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 지점을 명확히 보고 계셨던 거죠. 도마를 쓰는 사람은 윗면을 보지만 도마를 만드는 사람은 옆면을 본다. 뭐 이런 차이일까요? 네, 잘 짚어주셨어요. 도마 하나를 두고도 우리는 칼질하는 판으로 보지만 명장님은 물이 스며드는 나무로 보고 계셨던 거죠. 그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도마가 가장 취약한 게 이 면은 물이 안 스며들어요. 나무 자체가 이 면은 네, 네. 스며드는 게 옆에 절단면, 이 절단면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물이. 예. 근데 어차피 우치를 전치를 하면 여기는 상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가장 물이 많이 스며드는데 여기는 상할 일이 없어요. 여기는 물이 잘 안 스며들어. 쓰고 그냥 깨끗이 닦아서 여기 물이 고인다고 칠이 돼 있으니까 안 썩잖아요. 그래서 듣고 나니 도마가 정말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무심히 쓰던 물건 안에 물이 들어가는 길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장인의 시선이 보였습니다. 명장님은 도마를 예쁘게 만드는 것보다 먼저 도마가 어디서 망가지는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지점을 오칠로 막아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그 약한 지점을 봤다고 해서 아무나 오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옆면을 본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그곳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는 정말 오칠의 성질을 알아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두껍게 칠해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칼자국이 너무 잘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명장님은 오칠의 침투성을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얇게 문질러 바르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나무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도마 이야기는
결국 오칠의 이야기로 이어지는군요. 네. 그리고 이 오칠이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운 재료였습니다. 그냥 칠하고 말리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칠은 말 그대로 자연을 상대하는 일이었어요. 열을 가한다고 마르는 것도 아니고 그날의 습도와 온도를 읽어야 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오칠이 어떤 재료인지 들어봐야겠네요. 네, 우리 주방 도마의 옆면을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기술, 바로 오칠의 성질을 명장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칠을 하면서 이제 많이 배운 게 뭐냐면 일반 가공칠들, 화학칠들은 그냥 데이터에 의해서 딱 만들어서 나오니까 이게 그 칠해서 어떻게 칠해서 몇 도에 말려라 이런 게 있잖아요. 데이터별로 다. 근데 오칠은 자연에서 나온 거잖아요. 나무에서 채취를 했기 때문에 자연에서 나온 거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 성격이 다 틀려요, 오칠이. 우리가 이제 뭐 사과를 같은 나무에서 따도 다른 게 있고 안 다른 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나무 진액을 채취를 하면 얘가 잘 마르는 칠도 있고 안 마르는 칠도 있고 또 거칠은 것도 있고 매끄러운 것도 있어요. 그거를 이게 선별을 해내야 돼요. 그거를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걸 실험을 해서 얘를 정제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오칠은 가장 어렵죠. 그리고 옷은 열에 건조가 안 돼. 습도에 건조가 되거든요. 100도가 가도 오칠은 안 말라요. 100도가 가도. 습도를 습도. 어떻게 맞죠? 그러니까 그 건조. 습도하고 온도하고 이렇게 딱 맞았을 때 이게 건조가 돼요. 와, 100도가 되어도 안 마른다. 이건 정말 의외입니다. 그래서 명장님의 도마 이야기는 단순히 오칠을 했다가 아니라 물이 스며드는 곳을 보고 또 그걸 막기 위해 옷의 성질을 읽고 또 너무 두껍지도 않게 너무 얇지도 않게 나무 안으로 스며들도록 조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오칠을 장태현 명장님은 왜 평생을 붙잡았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명장님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75년도부터 한 것 같아요, 일을. 75년도부터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이제 그때는 그 자개상이 유행을 했어요. 자개상. 집집마다 자개상이 다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식탁 문화인데 옛날에는 그 안방에서 손님이 와도 교자상을 피거나 대골상을 피워서 안방에서 대접하는 문화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자개상 공장을 다녔어요. 제가 자개상 공장을 다녀서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계속 일을 하면서 그 분당 신도시 개발하고 일산 뭐 이런데 신도시 노태우 대통령 때 뭐 200만 원 건설해가지고 엄청 붐이 일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교자상을 다 그 집들이를 했어요. 옛날에는 집을 사면 뭐 직장 동료, 일가 친척 해가지고 집들이를 뭐 몇 번씩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교자상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돈을 벌어서 그 가구 회사를 해보려고 이제 가구 회사를 설립했는데 IMF가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든 뭐 상이나 가구나 이런 것들은 규모가 크잖아요. 근데 그때 IMF 때 부도가 나가지고 아무튼 이제 좀 힘든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이 7기술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57이라는 게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일반 뭐 카슈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 싼데 57 밥그릇 하나에 그때 12만 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이 이제 7기술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57을 해보자. 이게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57에 제가 이제 매료가 돼서 57을 해본 거죠. 듣고 나니까 오칠이 단순히 전통을 잇기 위한 선택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너진 뒤 다시 살아가기 위해 붙잡은 일이기도 했네요. 네, 맞아요. 명장님은 이 공예를 낭만적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일을 해야 생활을 하니까 일을 했고 또 자신에게 남아있는 기술이 7기술이었고 그 기술로 다시 해보자고 마음 먹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생활용품에 써도 괜찮은가?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이 옷하면 알레르기 조심하라고 주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맞아요. 옷이라고 하면 몸에 오르는 걸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런데 명장님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이 생옷과 완전히 건조된 오칠 제품은 다르다는 겁니다. 핵심은 제대로 말리는 과정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실게요. 근데 옷은 사람들이 무서워해. 맞아요. 옷 조금. 오른다. 네, 옷하면 말 때문에요. 옷하면 이제 뒤로 약간 물러서잖아요. 근데 옷은 건조가 되면 절대 옷이 안 타요. 건조가 되면. 근데 생옷 우리가 생옷을 이제 옷 진액이라든가 이런 게 묻으면은 이제 옷이 타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 체질에 따라서 틀리고 근데 우리가 이제 옷딱도 먹는 사람이 있고 못 먹는 사람이 있듯이 근데 옷이 이제 생활용품에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어차피 마르면 옷이 안 타는 거고 저희가 유아용품도 많이 하는데 뭐 옷이 탔다고 저희한테 민원 들은 거는 거의 없어요. 저희가 여기서도 결국 중요한 건 마무리네요. 완벽하게 마르는 과정, 제대로 끝내는 과정이요. 그렇죠. 이 좋은 재료를 쓴다고 끝나는 일도 아니었고요. 얼마나 얇게 바를지, 스며들게 할지, 또 얼만큼 충분히 말릴지, 어떤 용도에 맞게 적용할지, 이 모든 판단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는 게 그냥 끝에 앉는 일이라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앞선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일인 것 같아요. 나무를 짜고 자개를 붙이고 형태를 만들고 그 모든 과정이 있어도 마지막 마감이 잘못되면 물건은 오래가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장태현 명장님의 작업이 생활용품에만 머문 건 아니었다고요? 네, 여기서 이야기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확장이 되는데요. 제가 하기 전에 여러 기사들을 접하다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바로 조니 워커 200주년 기념 한정판 병이었습니다. 와, 네, 상상이 되세요? 이 유리병 위에 자개로 전통 문양이 세련되게 들어간 작업이었는데요. 제가 보자마자 정말 멋지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방에 가서 그 제품을 직접 봤을 때는 더 멋있었어요. 사진 같이 띄워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와, 진짜 멋있는데요. 저도 하나 가지고 싶습니다. 그렇죠. 도마에서 조니 워커 한정판 병까지 정말 멀리 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작업이 가능했던 배경을 살펴보면 명장님의 작업 환경과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 예전에는 나전칠기가 굉장히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생활 문화가 바뀌면서 산업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기술자들은 안정적인 작업 환경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변두리로 밀려났거든요. 그 속에서 명장님은 이 제대로 된 공간에서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인터뷰하러 간 곳이 작은 공방이 아니었어요. 상대원동 산업단지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이었습니다. 그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신념이 장사꾼은 아니고 나는 쟁이니까 네. 물건만 잘 만들자. 저는 그런 신념이에요. 물건만 잘 만들면 누군가 인정을 해주니까 그래서 공장 하나를 내가 멋진 곳에서 잘 만들면 된다 했는데 그게 이제 다 우리 계통에는 깜짝 놀라요. 이런 아파트형 공장, IT 네. 산업단지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자체를 네. 상상도 못해요. 근데 나는 쟁이니까 물건만 잘 만들자. 처음에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는 말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네요. 네, 결국 도마든 수저든 유리병 위에 자개든 이 중요한 것은 제대로 만들고 마무리 잘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으니 도마와 조니 워커 한정판 병이 생각보다 멀지 않게 느껴집니다. 네, 하나는 어쩌면 생활 속에서 검증된 물건이고 하나는 특별한 기념품으로 기억되는 물건이지만 진짜 둘 다 마지막에는 재료를 이해하고 마감을 책임지는 손을 필요로 한 거네요. 성남시 공예 명장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품격을 갖추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 공예를 어떻게 젊은 세대에게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으셨어요. 아무래도 젊은 세대에게는
오칠이나 나전칠기가 조금 낯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명장님도 그 점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칠 같은 일은 이게 매뉴얼이 있는 작업이 아니라 뭐 설명서를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직접 해보고 실패하고 손으로 익혀야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좋은 천연 재료를 젊은 감각으로 새롭게 활용하면 부가가치 높은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전통 공예를 잇는다는 건 옛 방식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만은 아니겠네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재료의 본질을 이해하고 오늘의 생활에 맞게 다시 쓰는 것. 전 명장님의 도마가 바로 그런 사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통 공예가 전시장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방으로 들어오고 또 아이들이 쓰는 컵으로 이어지고 때로는 세계적인 브랜드의 병 위에서도 살아나는 거죠. 마지막에는 명장님께 공예란 무엇인지도 여쭤봤는데요. 직접 들어보실까요? 공예는 뭐 나의 인생이죠, 뭐. 인생. 여지껏 평생을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되고, 사실 이제 끝맺음을 어떻게 이제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이제는 뭐 생활용품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나전칠기 제품도 엄청난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큰 작품을 하나 만들어 봤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 예. 이제 먹고 사는 걸 떠나서 뭐 호랑이나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는데 장태현이는 어떤 작품을 남겼다. 네, 명장이라는 이름이 끝이 아니라 아직도 만들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이고 계속 작업 중인 사람이라는 겸손한 말씀을 주셨네요. 성남시 공예 명장 이야기, 영신님과 함께 나눈 시간이 아주 뜻깊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인터뷰하고 또 방송으로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저희 처음 호흡 맞췄는데 더 잘 된 것 같아서 또 너무 네, 고맙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화려한 작품보다 먼저 매일 쓰는 물건이 오래 버티는 길을 고민했던 손. 그 손끝에는 실패를 견딘 시간과 잘 만들어야 한다는 장인의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칠이 나무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듯 장태현 명장님의 삶도 성남의 생활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었습니다.